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부 인력과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정부 인력 감축뿐만이 아니라 이 의도 속에는요, 정부 예산 축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 지원이나 어떤 각종 혜택, 제도 등에 대한 축소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취해지고 있는 연방 공무원들의 그 재택근무도 대부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주 5회 사무실에 출근하라라고 이렇게 일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곧바로 이 적용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주 5일 재택근무를 하지 마라, 주 5일 사무실에 출근해라라는 지시를 대통령 차원에서 내리긴 했습니다. 특히 주 5회 재택근무는 우리 한인 공무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인 공무원들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차원의 구조조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청 FDA, 그리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우리 그 시니어들에게 다 아주 민감하게 해당되는 그런 정부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국립보건원, 이런 기관들에 대한 조직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이 기관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면 중단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모든 업무를 싹 다 중단하라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발령되던 무슨 보건 관련 경보 같은 게 있고요. 이런 거 일단 다 펜딩 시켜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주간 업무 동향 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발표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 관련 통계치 공개 이런 것도 지금 펜딩 다 시켜놨고요. 또 무슨 웹사이트 업데이트 이런 것도 일단 하지 마, 홀드 시켜놔. 이런 지시를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를 무기한 잠정 관련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를 내렸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업무의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라는 현장에서의 그 전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시니어에 대한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우리로서는 이제 가장 걱정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추려서 좀 가져왔습니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요, 취임 직후 연방 공무원 신규 채용을 중단시켰습니다. 연방 차원의 공무원의 신규 채용은 일단 올스탑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채용 내정 발령, 내정돼 있는 사람들, 채용이 언제부로, 당신은 그러면 언제부터 출근하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내정돼 있는 사람, 이거 다 올스톱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지? 난 내일 당장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일단 출근할 수 있는데 날짜를 정해줬어요. 2월 8일 중심으로 2월 8일 이전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2월 8일 이후에 그 출근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올스톱 시켜버렸습니다. 일종의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2월 8일 이후는 출근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다만 신규 채용 중단 방침에 있어서 이민 단속 문제라든지 또는 국가 안보 분야, 그리고 공공안전 분야, 또 군인들, 그리고 연방우정국, 우체국 같은 USPS, 그리고 플러스 조금 다행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국, 또 메디케어 관련 분야, 또 보훈 업무를 받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했습니다. 좀 다행이죠. 자, 여기서 주목되는 게 이제 메디케어와 사회보장국의 업무에 있어서 일단은 예외라고 했는데 또 전부 다 예외는 아니에요. 여기다 또 단서를 붙였습니다. 메디케어와 보훈 업무, 또 사회보장국에 관련된 그 분야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외. 이렇게 해놨습니다. 완전히 또 오픈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외라는 그 단서를 또 달아놨습니다. 표현 그대로 중요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대한 예외이지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그래도 역시 축소가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니어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죠. 이런 결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축소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자, 인력 축소는 그렇다 치고요. 만일 예산 축소, 즉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 축소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게 걱정인데요. 이 부분을 점검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 중에는 사회보장제도,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효율부를 설립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효율부 수장으로 앉혔잖아요. 그 정부 효율부를 설립해서 연방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효율부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뭐 시니어 관련된 이 부분도 좀 삭감해야 됩니다라고 올리면은 아예 직접적인 삭감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은 정부 효율부가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출 삭감은 결국은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현재 약 7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 사회보장제도 프로그램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인력 감축은 신청 처리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수혜자의 지원을 하는 데서 어떤 축소나 감소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뭐 한 달에 뭐 1,500불 주던 거를 1,200불로 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력 감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 나는 1,500불이 이번 달부터 나와야 되는데 왜 계속 1,200불만 나오고 있죠? 뭐 이런 거를 어필한다거나 무슨 절차를 거칠 때 이런 절차가 빨리빨리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력 감축 때문에.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의 경우에 이미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예산 삭감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인력 감축으로 인한 어떤 서비스 품질 저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뭘 요청했을 때 바로바로 안 되고 그런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규모 추방 계획 있죠. 불법 체류자들 대규모 추방 계획.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계획은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그 추산에 따르면요,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으로 인해서 연간 현금 흐름이 약 200억 달러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은퇴자의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불체자들 추방을 시키는데 그로 인한 재정 축소가 왜 은퇴자들에 대한 혜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이 소셜 시큐리티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내는 텍스를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 텍스 중에서도 페이롤 텍스, 급여세, 그 페이롤 텍스로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세금이 은퇴자 및 장애인 등 수혜자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불법 이민자들도 그런데 미국에서 일할 때 세금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세금 냅니다. 불법 이민자들도 페이롤 텍스 냅니다. 그 페이롤 텍스에 유효한 사회보장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으면 이제 납부를 하는데 소셜 시큐리티 텍스 번호 없어도 급여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이 내는 그 많은 페이롤 텍스가 은퇴한 사람들, 시니어들의 사회보장 기금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그 납부한 세금은 사회보장 기금, 소셜 시큐리티 트러스트 펀드에 기여를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수 감소 문제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사라지면 고용주들이 그 급여세 납부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회보장제도로 유입되는 현금의 흐름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간 이게 약 한 200억 달러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소셜 시큐리티 펀드가. 자, 두 번째는 퇴직자 혜택의 불확실성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 혜택의 불확실성 증가입니다. 이 사회보장제도는 세대 간 이전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일하는 현재의 근로자가 페이롤 텍스를 납부하면 그 돈이 이 은퇴자들의 혜택을 충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하는 근로자가 나중에 은퇴하면 그 후배들이 내는 걸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납세자가 줄어들면 지급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연금 지급액이 삭감되거나 지급 연령이 상향 조정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농후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보장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보장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이 기금은 2030년대 초반, 그러니까 뭐 이제 10년도 채 안 남았어요. 2030년대 초반에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의 추방으로 인한 이 추가적인
페이롤 텍스나 세금 수입 감소는 그 시점을 더 앞당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불체자를 추방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뭐 그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숫자 계산은 계산이니까 이제 해보자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측면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측면 다 계산해보자는 것이죠. 자, 여하튼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은퇴자들의 혜택 축소나 지연, 혜택 또는 혜택을 주는 시점에 대한 지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 체류자들 추방이 그래서 뭐 나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나쁘게 볼 수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책 없이 무조건 불체자는 추방해야 돼. 우리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라고 무조건 대책 없이 그런 밀어붙이는 것만 또 능사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추진하기 전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는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그 약값 인하 노력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는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 그 약값과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부터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부 지출 삭감 및 그런 정책 변화는 노인들의 연금과 메디케어에 직접적이고 또는 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의 그 재정 상태와 수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되는 내용이 나온다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어제부터 미국 여권,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수리 여권이라 그러죠. 미국 여권에서 제3의 성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물론 지금까지 받고 있던 사람 말고 이제 새로 발급할 때, 자, 국무부는 그동안 여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성별 표기 선택란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이제 male M, female F,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 를 고릴 수 있는 그 란을 만들어 놨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X가 어제부터 사라졌습니다. 여권 발급 시 제3의 성별을 선택지로 제공하는 방침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건데요. 이를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바로 폐지시켜버린 것입니다. 일단 성별 선택 페이지에 표시되던 X, 그러니까 이제 성 정체성이 애매한 사람을 비롯해서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LGBTQI 이를 포함한 굉장히 많죠. 종류가 다양해요. LG만 있는 게 아닙니다. LGBTQI 다양합니다. 이걸 제가 일일이 L은 뭐고 G는 뭐고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구별법이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일단 여권에 기재하는 그 X라는 표시와 관련해서 그럼 왜 X라는 것을 표시하게 만들었느냐? X라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라는 궁금증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X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적인 의미를 표시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든 저거든 나는 두 가지 다라는 거를 할 때 또 표시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이건지 저건지 나는 솔직히 말하기 싫어, 드러내기 싫어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게 X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여권에 X라는 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M, 여자는 F에 체크를 했는데 가끔 여권 신청할 때, 웹사이트로 여권 신청할 때 그 X에 체크하는 사람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방교도소에는요, 이 트랜스젠더 여성 수감자를 출생 시 성별에 따라서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는데 수술해서 여성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몰라, 시끄러, 모두 다 그냥 다 남자 교도소로 가. 태어날 때 남자였어? 그럼 남자 교도소로 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정책 변화는요, 교도소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 사회적으로도 직접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우나, 스파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정책 변화, 미국 사회에서 성별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이제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향후 법적 분쟁과 사회적인 논란이 이것 때문에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시민단체가 또 어제 곧바로 소송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소수자들이 여러 가지를 우려하면서 뭐 소송도 제기했고 또 다른 단체들은 뭐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뭐 복잡한 상황이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일이 바꿔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늘 다소의 혼란과 논란이 있게 마련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런 문제는 반발과 저항이 더 만만치 않을 그런 전망입니다.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좋아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한인 운영, 남녀 공용 스파, 남녀 공용 사우나 등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LA에 있는 그 모 스파는요, 아예 그냥 두 손 들고, 양손 들고 환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A에 사우나나 스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우리 한인들만 주로 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LA의 W로 시작하는 모 스파는 젊은 사람과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서 몇 년 전부터는 한인들보다는 그 난 코리안 손님들이 더 많아지면서 매출도 부쩍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성소수자 손님들 때문에 수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겉보기에는 누가 봐도 그저 남자같이 보이는데 접수처에 딱 돈 내러와서 들어가기 전에 돈 내러와서는 자신은 여자다라고 말하면서 여탕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탕에 있는 여자 손님들이 까무러치게 갑자기 놀라는 그런 일도 자주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탕에 여자 손님들이 이게 막 목욕하고 씻고 있는데 갑자기 덜렁덜렁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여자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놀란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언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LA뿐만이 아니라 몇 달 전 제가 이 영상에서도, 이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한인이 운영하는 올림퍼스 스파 라는 곳에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 한인 업주가 지금 소송을 걸어놓고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시애틀과 LA의 그 두 케이스를 정리해 보자면 본인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여탕에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규정은 주정부 및 그 지역의 차별금지법과 각 스파의 그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 시애틀의 사례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애틀 지역에서는요, 이 트랜스젠더 여성이, 그러니까 남자인데 자기가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뭐 엄밀히 말하면 완벽하게 100% 신체 수술을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자기는 뭐 일정 부분 수술을 했다고 여자라고 우기면서 여탕에 계속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주는 맞고. 그래서 이제 소송이 붙은 건데, 여성 전용 스파에 출입하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적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적 판결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지난 2020년 그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태어날 때는 남성이었지만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성전환 수술을 완벽하게 다 100%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퍼스 스파에 멤버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주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단이 된 겁니다. 이 이후에 이 사람이 주 정부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는 해당 스파의 조치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스젠더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 연방까지 올라갔는데 연방 법원도 결국 이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인 업주가 패소한 거죠. 따라서 이제 시애틀에서는 본인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성전환 수술을 완벽하게 다 했는지 뭐 안 했는지를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여자라고 주장한다면 그냥 여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로스앤젤레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LA에서는 지난 2021년 한인타운에 위치한 제가 말씀드린 그 W 모 스파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탕을 이용한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 막 많은 분들이 놀랬죠, 여성분들이. 당시 한 여성 고객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그 여탕 출입에 대해서 항의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가면서 큰 이슈가 되었고요. 이후 그 찬반 시위대 간의 충돌까지 그 스파 앞에서 막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습니다.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는 들여보내라! 시위. 이쪽에서는 반대. 말도 안 된다라는 시위. 그 물리적인 충돌까지 막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 권리와 다른 고객들의 그 프라이버시 및 안전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단 그 시애틀의 경우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전용 스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탕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애틀의 상황은 지금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A는 이런 상황이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건 뭐 LA에서는 연방 법원까지 가서 어떤 판결이 내려진 건 아직 없기 때문에 LA에서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시애틀에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괜찮다라고 그렇게 내려버렸다라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회 난입 사태 가담자 1,500여 명을 사면했죠. 그리고 14명을 감형했죠. 이런 가운데 특히 이제 이들 중에 폭력 사태를 선동한 주범 2명은 각각 징역 20년과 19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면을 해준 겁니다. 정권 교체 하루 만에 석방되는 면죄부를 받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1, 2년, 2, 3년도 아니고 20년씩 받은 사람을 사면해죠. 심지어는 종신형 받은 사람도 사면해졌어요. 이들은 극우단체 프라이드 보이스의 전 대표인 엔리케 타리오라는 사람과 또 오스키퍼스의 창립자인 스튜어트 로즈라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즉각 풀려났습니다. 지금 뭐 집에 갔어요.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폭력을 휘두르면서 7시간 동안 이루어진 트럼프 지지자들의 그 의사당 점거로 경찰관 140명이 다쳤고요. 또 시위자와 경찰관 합해서 9명이 당시 그 의회 난입 사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비극적인 사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회 난입 사태를 주동했던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면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당선인 시절 의회 난입 사태 관계자들에 대한 사면을 계속해서 뭐 말을 해왔기 때문에 사면이 이루어진 그 자체는 물론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입니다만은 논쟁을 키운 시점은 그 대상이 너무나도 전면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논쟁을 키운 그 쟁점은 두 사람이 풀려난 것은 이번 사면과 감형이 제디 벤스 부통령 등이 거론한 폭력 행위 가담자를 제외한 선별적인 사면이 아닌 사실상 무슨 죄를 졌는지 또는 몇 년형을 받았는지 상관 안 해. 1년 받았어? 20년 받았어? 상관 안 해. 괜찮아. 나를 위해서 의회 난입했어? 오케이. 모두 사면! 이렇게 전면적인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쟁점입니다. 그 일부 주동자에 대한 형량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과도했다라면서 사면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감옥에 가두느냐? 다들 집에 가라! 라면서 사면을 한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AP통신은 경찰을 폭행했던 폭도들을 사면한 결정은 한때 정치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간주했던 그런 행동을 감행하도록 마치 부추기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면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좀 비판적인 기사를 AP통신은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의 유명한 역사학자죠. 줄리안 젤라이저라는 박사는 이번 사면에 담긴 의미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간단 명료하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즉 트럼프라는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면 죄질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4년 동안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온난한 미국 남부 지역에도요, 지금 겨울 폭풍이 들이닥치면서 이례적인 한파, 혹한, 그리고 폭설이 내리는 것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 일부 지역에 사상 최초의 눈보라 경보까지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특히 텍사스나 이곳 사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많은데 지금 굉장히 추우시죠? 그리고 눈도 많이 내렸죠. 네.
따뜻한 햇살과 아름다운 모래사장으로 알려진 이 걸프 해안 인근의 플로리다주 이 펜사콜라 지역에는 5인치 눈이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895년에 최대 기록이었던 3cm 적설량을 깨버렸습니다. 엘라바마주 모바일 지역도요, 6.2인치의 눈이 내려서 새로운 기록,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아직 눈이 더 내리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면 총 적설량을 계산해보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0cm 안팎의 눈이 내린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들은 여름에 허리케인에는 익숙하지만 겨울에 폭풍이나 폭설, 눈폭풍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당황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처럼 아예 제설차가 없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뿐만이 아니라 텍사스도 제설차가 없는 지역에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폭설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일부 상가와 학교는 다 문을 닫았고요. 또 일부 난방 대피소는 수용 가능한 인원을 다 오버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좀 비상 상황을 맞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는요, 눈이 이렇게 쌓일 정도로 내리는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언제서냐? 지난 1960년에 한 번 있었답니다. 눈이 이렇게 쌓일 정도로 내린 게.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렇게 눈이 쌓였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선벨트 지역, 동남부 지역, 햇빛이 쨍쨍쨍 비치는 그 선벨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로에 눈을 치울 제설차조차 휴스턴 지역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쌓였는데 눈도 못 쌓이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상청은 이 지역 운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도로로 나서지 말라라면서 당분간 좀 주의해달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극심한 추위로 텍사스의 팬핸들 지역은요, 밤사이에 체감온도가 다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영하도 그냥이 아니라 영하 섭씨로 본다면 5도, 8도 막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 겨울 폭풍으로 최소한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까지 잠정 집계가 됐고요. 이 가운데 3명은 한파, 추위로 인해서 사망했고, 5명 정도는 이 텍사스 남부 지역에서 이 빙판에서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지역의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주말까지는 당분간 무슨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차를 갖고 좀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령을 내린 것입니다. 왜? 차를 갖고 나왔다가 막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하고 부상당하고 심지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말 이곳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는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에 가주 해안을 따라서 폭풍정선이 남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 on and off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나 샌버나디노 카운티 이쪽 지역은 토요일 날은 안 오고 일요일만 올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수량은 그런데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보했습니다. 한 0.25인치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인치 정도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비가 내리는 것만으로 위험해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바로 LA 산불이 발생한 이 산악지대. 네, 그래서 캐런 베스 LA 시장은요, 이번 비로 인해서 그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라면서 이를 대비하라라는 긴급 명령까지도 내렸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그렇고 오늘은 좀 신나는 뉴스는 별로 없는 하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좀 소비도 좀 하시고요. 또 평소에 먹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맛난 외식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의 행복을 내가 알아서 스스로 좀 찾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리 떨릴 때 움직이려 하지 마시고요. 가슴 떨릴 때 하고 싶은 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